자, 저번 시간에 확률 개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했는데 요거 복습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건부 확률 관련 문제 쭉 풀 거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덧셈 정리 했었죠. 곱셈 공식이 아니라 곱셈 정리 하나 배울 거고, 독립시행, 독립과 종속 요런 것까지 하면 확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통계로 넘어갈 거고, 통계는 좀 재밌긴 해요. 이것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눈에 보이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 함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P, B, 바, A라 함은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나고요. 얘 의미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도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구름이 뭐 80% 이상 있을 때 B가 올 확률이 몇 %인가? 그럼 일반적으로 비 올 확률보다는 더 높겠지. 아무래도 뭔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 그냥 평소에 비 올 확률보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을 때 비 올 확률이 좀 더 높긴 하겠죠.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은 일단은 당연히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계산은 그냥 요걸로 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이 관점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개수만 세면 돼요. 굳이 확률분의 확률을 하는 것보다는 저게 편할 때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거 에어컨 때문에 애들이 좀 아픈가? 아픈 애들이 참 많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표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하기 전에 일단은 약간 기본 문제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 던진대요.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 그냥 동시에 던지겠다 이거야.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합도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야. P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일단은 합이 합작 바 곱작이죠. 이거 구하라는 거야. 곱이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확률. 처음에 헷갈리시면은 요거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얘는 뭘 구해야 되냐? P 초성만 써야겠다. 오래 걸리니까. 곱작 분의 P 합작 교집합 곱작. 이걸 구하면 된다 이거야.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곱이 짝수일 확률분의 합이 짝수이면서 곱도 짝수, 그러니까 둘 다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시면 된다 이 말인 거고요. 희선아 책 가지고 왔지? 네. 얘를 이제 그냥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개수로서 구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 그냥 구하고요. 합이 짝수이면서 곱이 짝수인 경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경우를 그냥 구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곱이 짝수인 경우분에 합도 짝수, 곱도 짝수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개 곱해서 짝수 나오려면 홀수인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는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전체 경우에서 홀수만 빼주면 됩니다. 근데 주사위에 홀수 3개씩 있거든? 그럼 3 곱하기 3에서 9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건 합이 짝수이면서 곱이 짝수인 경우야. 근데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합도 짝수이면서 곱도 짝수이려면 둘 다 짝수여야 되겠죠. 맞나? 짝짝이어야 그거잖아? 위에 9 올라가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찾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개수 구해서
분수 올리시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개수만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 곱이 짝수인 개수, 경우의 수 구하고요. 합도 짝수고 곱이 짝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둘 다 짝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거야. 3분의 1이죠 이러면. 맞죠?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끝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들부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 이제 갈 거예요. 이게 사실 확률 기본 쪽은 어렵진 않고 조건부 확률이 조금씩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18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난이도 있는 것들. 얘들아 헷갈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써놓고 한번 해봐. 이거 봐 해가지고 써보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응의 문제죠. 완전히 응의 문제. n 짝 교 3의 배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익히시라고 제가 이런 문제들 이제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짝수의 개수 몇 개냐면 3개고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잖아. 6. 끝입니다. 알겠죠? 그냥 요것만 생각 잘 하시면 돼. 알겠지? 이게 어려워 보여도 그냥 생각만 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경우는 크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어려운 거. 뭐 이건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뭐 어렵거나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요게 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요거 한번 꼭 써보세요. 알겠죠? 직접 한번 바 이용해서 써보시고 교집합 이용해서 써보시고 그 상황이 뭐가 될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19번 요거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저번에 쉽긴 했죠, 솔직히. 자, 요거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번. 자, 주머니에 1, 2, 3, 4, 5, 6 들어있고요. A에는. B, C에는 1, 2, 3, 1, 2, 3 들어있습니다. 값은 A에서 하나, 을은 B에서 하나, 그리고 병이야? 병은 C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온대요. 여러분 이거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나 몰라.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니, 자축인묘 그거는 저게 있잖아. 그 옛날 동화 있잖아. 너네 무슨 띠야 혹시? 너네 쥐띠야? 너네 나랑 띠동갑이야? 그렇군. 좋은 사람들이네요. 네, 쥐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네 18살이지. 42살 아닙니다. 참고로.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갑을병씨가 이렇게 가져간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이 K다. 이거 뭔 소린지 알겠냐 얘들아? 이게 헷갈린다고 처음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시라는 거야. 제가 한번 써드릴게. 어떻게 쓸 거냐면 P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 플러스 병보다 크다. 근데 언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큰 경우. 자,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이게 되게 헷갈려. 이게 진짜 헷갈린다, 처음에는.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 그냥 ABC로 바꿔서 쓸게요. 쟤네가 ABC에서 꺼내니까. 얘는 요거야. 잘 봐봐. P.
갑이 꺼낸 게 을보다 클 때 P 갑이 을보다 크고 교집합 갑이 을병 더한 거보다 클 때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굳이 확률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맨 마지막쯤에 볼 텐데 확률로 생각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나 있기는 해. 근데 그 웬만하면은 확률로 생각 안 하셔도 그냥 경우의 수만 가지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교집합 A가 B 플러스 C보다는 또 크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한다는 건 그냥 요 뒤에 것만 구하면 되지 않겠나?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잘 보세요. A가 B보다 크고 and A가 B 플러스 C보다도 커야 돼. 이거의 교집합이야. A가 B보다 커야 되고요. A는 B 플러스 C보다도 커야 돼. 그럼 그게 무슨 상황이냐? 그냥 이 뒤에 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맞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둘의 교집합 상황을 여러분이 그 상황적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수학적인 게, 물론 수학적으로 당연히 해석해야 되지만, 수학적인 거 플러스 상황적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B 더하기 C보다 크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사실상. 그치? 이것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A가 B보다 클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 구하면 돼요. 나는 그냥 하나씩 셀게. 왜냐면은 뭐 별로 안 많아. 예를 들어 첫 번째 A가 1 뽑았어요. 근데 B보다 커질 수 있나? 절대 없거든? 그럼 1 뽑으면 안 된다는 소리요. 그럼 A가 2를 뽑았어. B보다 커질 수 있나? 몇 가지 경우 있죠? 한 가지 경우 있겠죠? 그러면 얘 더하는 거야 그냥. A가 3을 뽑았어. B보다 커질 수 있나? 커질 수 있지. B가 뭐 뽑았을 때? 1 또는 2 뽑았을 때. 맞아요. 그럼 몇 가지 경우 있어요? 2가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A가 4, 5, 6 뽑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B보다 크겠지. 그럼 그건 각각 3가지씩 있겠지. 그럼 여기다 뭐 더하면 돼? 9 더하면 되겠지. 뭔 소린지 이해됐나 이거? 그냥 세는 거야. 뭐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경우의 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럼 너무 쉬워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잘 안 내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어렵거나 귀찮거나 복잡한 경우, 요런 경우가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또는 이제 요 헷갈리는 경우 요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인가? 3. 그쵸. 3을 곱해야 돼. 왜 3을 곱해야 되냐? 얘는 지금 내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A가 B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병도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지고 있는 건 갑이 을보다 큰 경우만 따지고 있어. 그럼 병이 뭘 뽑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분자에 올라갈 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고. A가 B 더하기 C보다 큰 경우만 보면 된다고. 근데 B 플러스 C는 될 수 있는 값들이 1부터 6까지 가능하겠다. 그쵸? 그럼 최소한 A가 2부터 6까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가 2를 딱 뽑았다고 쳐봐잉? 뭐야. 미친 거 아니야? 2부터죠, 2부터. 그럼 A가 3을 뽑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쵸? A가 3을 뽑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A가 3 뽑았어, 만약에. 그럼 B 플러스 C는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고요. 1 뽑아야 돼, 무조건. 지금 상황 또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A가 3을 뽑았다고 쳤을 때 B와 C는 1을 뽑아야 되겠고. A가 만약에 4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 B, C가 1 뽑거나 1, 2, 2, 1 뽑거나.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세면 돼. 이게 뭐.
세는 거를 그렇게 막 안 좋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A가 각각 3을 뽑았을 때, 4를 뽑았을 때, 5를 뽑았을 때, 6을 뽑았을 때, 이게 쉬운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카운팅 될 거 아니야. 내가 5를 뽑았어. 그러면 요 앞에 3개에다가 쟤네들이 4를 뽑는 경우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BC 합쳐서 4 뽑는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3개 있겠죠? 6개 오니까 앞에 거 3개에다가 3 더해서.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6을 뽑았다. 그럼 쟤네들이 6 뽑는 경우만 제외하시면 되잖아. 그치? 6 뽑는 경우가 3, 3에서 있으니까 9 빼기 1에서 8. 이게 답입니다, 그냥. 뭔 소린지 이해돼요? 물론 뭐 조합으로 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조합으로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세는 거 자체가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서 하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할게요. 뭔 소린지 이해됐나 이거? 이게 답이요. 이게 P야 그냥. 아 K구나. 그럼 아마 K가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답이 50일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어려운 건 사실 이 상황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그 상황 해석만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 경우의 수들은 그냥 세주시면 됩니다. 굳이 확률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까? 21번 요거 트라이 한번 해보실래요? 21번. 이거 세개 합이 3의 배수 이런 거 기억나시나? 옛날에 했었을 텐데 고1 때. 모든 자리수가 합이 3입니다. 그건 맞긴 하죠. 그건 맞긴 한데 맞긴 하거든. 3배수 판정법이 그게 맞긴 하거든. 근데 보통 합이 3의 배수일 때는 그걸 안 써요. 다른 방식을 써. 그것도 맞긴 해. 요것도 정리 한번 할까? 배수 조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배수 조건 먼저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귀여운 거 먼저. 2의 배수 조건 아시죠? 맨 마지막 숫자가 짝수면 되는 거야, 그치? 짝수. 그럼 4의 배수. 4의 배수 조건 혹시 알고 계신가? 기억나시나, 이거? 마지막 두 개가 4의 배수면 돼요. 마지막 두 자리. 예를 들어 이게 막 3, 7, 2, 4, 5, 6, 0, 4 이러면은 0, 4 말고 2, 4로 하자. 자, 마지막 24가 4의 배수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인 거야. 오케이? 마지막 24가 4의 배수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인 거야. 이거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애들은 전부 다 뭘로 표현될 거냐면은 3, 7, 2, 4, 5, 6 곱하기 100이잖아. 맞나? 근데 100은 어차피 4의 배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자리 이후는 무조건 이제 4의 배수일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8의 배수는 마지막 세 개만 보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적혀있는 자릿수를 다 더해. 예를 들어 1, 2, 6이야. 1, 2, 6 더하면은 9잖아. 그럼 얘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한 거예요. 3개 더해가지고 3의 배수냐 9의 배수냐. 뭐 7의 배수 판정법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 나올 만해요. 3개 더해가지고 3, 9의 배수는 더해가지고 3 또는 9의 배수가 되느냐. 2, 4, 8 뭐 얘네들의 배수는 마지막 그 자릿수가 2의 배수냐 4의 배수냐 8의 배수냐. 2면 하나 4면 2개 8은 3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원래 뭐 고1 때 하는 거니까 굳이 증명까지는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합이 썸띵의 배수일 때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조금 다르게 해야 돼.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세 수의 곱이 짝수일 때 뭐 하는 거야? 1부터 10까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 선택. 세 개의 곱이 짝수일 때 세 개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래요. 오케이. 요 상황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거든. 그럼 일단은 요 세 개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할 거냐. 이 전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했지만 세 곱이 짝수라는 건 홀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10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테이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시 3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홀수 3개 뽑는 것만 빼주면 되겠다 이거야. 뭔 소린지 이해됐나 이거? 3개의 곱이 짝수인 경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전체 경우죠. 전체 경우는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0시 3에서 5시 3 빼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위에가 문제거든? 3개의 곱이 짝수이면서 동시에 합이 3의 배수래요. 자, 요 합을 따질 때는, 합의 배수 조건을 따질 때는 요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합의 배수 조건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나머지를 이용합니다. 나머지. 합의 배수 조건은 나머지를 이용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1부터 10까지 수를 세 가지로 분류할게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3K. 이렇게 세 개의 집합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3K 플러스 1인 수들은 이렇게 있겠죠. 1, 4, 7, 10. 4개 있겠고 3K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수는 2, 5, 8. 3개 있겠고 3K를 만족시키는 수는 3, 6, 9.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세 숫자를 여기서 이 집합에서 3개의 수를 골라가지고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뽑아와가지고 더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얘네들을 각각 A, B, C 집합이라고 해볼게. A, B, C, A, B, C.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겠냐면은 3개 뽑아야 돼요. 3의 배수에서 3개 뽑는 경우 있겠지. 그러니까 C라는 집합에서 3개 뽑는 경우. 그럼 나머지가 0, 0, 0이니까 무조건 나머지 0이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B라는 집합에서 3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2인 걸 3개, 어쨌든 똑같이 3개 뽑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가 6이 되면서 나머지가 0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나? 얘 뽑으면 3K 플러스 2, 3K 플러스 2, 3K 플러스 2를 뽑는 거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면서 그게 6이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고. 나머지가 0이 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에서 3개 뽑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머지가 1인 거 3개 뽑아서 더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나머지 1인 거 3개 뽑아서 더하기.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0인 거 하나 뽑아서 더해주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겠지. 이해됐나 뭔 말인지?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시면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경우의 수들을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에서 3개 뽑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냐? 한 가지 있겠죠. 3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B에서 3개 뽑는 경우도 한 가지 있을 거고요. A에서 3개 뽑는 경우는 4, C, 3 이렇게 있겠다. 4개 중에 3개 골라서 뽑기. 그 다음에 A, B, C에서 하나씩 뽑는 경우는 4, 3, 3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들 쭉 뽑은 거야. 근데 여기서 뭐 빼야 되냐? 3개의 곱이 홀수인 경우는 빼주셔야 되겠죠. 맞나? 지금 3개의 곱이 짝수이면서 동시에 3개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뽑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셋 다 홀수를 뽑는 경우는 제외를 해주셔야 돼. 여기는 그런 경우 없겠죠.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각각 지금 홀수가 3개 이상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경우는 유일하게 어디서 발생하냐? 마지막 ABC에서 발생을 하거든. 여기서 이제 홀수 뽑는 경우가 몇 개가 있겠냐? A의 홀수 2개 있고요. B의 홀수 하나 있고요. C의 홀수 2개 있으니까 요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저 분자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요거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36 빼기 4, 32. 그러면은 6 더하기 32, 38? 이건가, 그러면? 답이? 그리고 답지를 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죠? 19 있잖아. 그치? 맞는 것 같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만 이제 조건부 확률이지, 그냥 경우의 수 세는 문제야, 진짜로. 경우의 수 세는 문제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진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 그러고 세는 거야. 세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내용 이해하시고, 잘 세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하니까 문제 많이 하면서 제가 이 조건부 확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경우의 수 개수 가지고 생각하는 거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22번 흩 A에 1, 2, 3 들어있고 B에도 1, 2, 3 들어있다. 자, 임의로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답니다. 이걸 2번 반복한대요. 자, 근데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을이 확인한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자, 또 써볼게요.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을이 확인한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N 갑 5 교집합 갑 을. 자, 이제 이런 상황의 해석을
앞에랑은 조금 다르거든? 이게 조금 다른 이유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다르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하시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지금 뭐 이거를 넣고 빼고 2번 반복한다고 하지만 5보다 큰 게 아니라 네. 5일 때 딱 5일 때래요? 넌 최고야. 고마워. 다행이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글을 잘 못 읽어요.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수 가끔 하니까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다행이다. 한참 돌아갈 뻔했네. 요 상황이랍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어쨌든 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근본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1, 2, 3 중에 2개 고른다는 거고, B도 1, 2, 3 중에 2개 고른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어차피 합만 생각할 겁니다. 합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1, 2, 3, 1, 2, 3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여기 합이 될 수 있는 게 2거나 3이거나 4, 5, 6 이렇게 5개 가능하겠죠. 둘 다 가능한 게. 그치? 그럼 여기서 갑이 을보다 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겠냐면은 첫 번째로 갑이 만약에 3을 뽑았어요. 첫 번째. 그럼 내가 이거 좀 써볼게. 갑, 을. 갑, 을. 갑이 3을 뽑은 거야. 그럼 을이 뽑을 수 있는 거는 뭘 뽑아야 되냐? 사실상 2를 이제 뽑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니까 합만 일단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4야. 갑이 뽑은 두 수의 합이 4야.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건 2 또는 3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뽑은 게 만약에 5예요. 그냥 어차피 합만 생각할 거니까 그냥 이걸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야. 갑이 만약에 이제 5를 뽑은 거야, 합으로. 그러면 을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렇게 가능하겠고, 갑이 만약에 6을 뽑았어. 그러면 을이 뽑을 수 있는 건 2, 3, 4, 5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그치? 맞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3일 때 2 하나 있고, 4일 때 2, 3 2개 있고, 5일 때 2, 3, 4 3개 있고, 6일 때 2, 3, 4, 5 4개 있죠? 그럼 총 몇 개야? 10개 맞나? 10개분에, 자, 여기서 잘 봐.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지금 1 더하기, 일단 한번 보세요. 3 더하기 4. 지금 이게 뭘 더한 거냐면, 갑이 3 뽑았을 때, 4 뽑았을 때, 5 뽑았을 때, 6 뽑았을 때, 각각 하나, 둘, 3, 넷 있는 거잖아. 잠깐만 쓰지 말고 보세요. 그 다음에, 갑이 5일 때, 갑이 을보다 커야 된대. 그럼 그냥 이 경우 아니야? 단순하게? 맞나? 갑이 5일 때 을보다 커야 되는 경우 이 경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맞아요? 갑이 5일 때 을보다 큰 경우래잖아. 그럼 하나 둘 3, 넷 이게 지금 하나 센 건데, 갑이 5이면서 갑이 을보다 큰 경우가 그냥 이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셌던 거. 가중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거거든? 10분의 3?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다잉. 갑이 숫자를 딱 뽑았을 때 그게 6이 될 확률과 4 또는 5가 될 확률이 서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냥 숫자 1, 2, 3, 4, 5, 6을 뽑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일부러. 그냥 숫자 1, 2, 3, 4, 5, 6을 뽑는 게 아니고요. 6은 3, 3 더해서 만 나오는 거야. 그치? 3, 3을 더해서 만 나오는 거고요. 5는 예를 들어서 2, 3 뽑아도 되고 3, 2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이냐? 5가 나올 가능성이 6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이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뭐 적용을 하시든 아니면 애초에 셀 때 서로 다르게 세시든 그렇게 좀 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6이 나올 확률과 5가 나올 확률이 서로 달라요. 그냥 숫자로 봤을 땐 똑같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두 수를 뽑아서 하나하나 뽑아서 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복잡하죠? 그럼 여기에도 가중치가 붙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 가중치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 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가중치를 여기도 붙여야 되고 여기도 붙여야 돼. 죽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시 셀게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경우만 보면 절대 안 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단 보라고 한 거고. 이거 올리면 덥고 내리면 춥고 미치겠네. 보자. 근데 어쨌든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상황은 어쨌든 갑이 이제 3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2개 더해서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요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똑같을 거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시면 되느냐. 갑이 2개를 뽑았을 때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있겠냐, 요렇게 세시면 됩니다. 갑이 2개 뽑았는데 그 합이 3이 되려면 1이거나 2, 1이거나 이렇게 뽑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몇 가지 있냐? 다른 색으로 할까? 2가지 있는 거야, 2가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을은 무조건 뭘 뽑아야 돼? 2를 뽑아야 되겠지. 2개 합이 2인 걸 뽑아야 되겠지. 그 경우는 뭐밖에 없냐? 1 뽑는 경우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만약에 갑이 뽑은 두 수의 합이 4라고 쳐봐. 그러면 1, 3이거나 2, 2이거나 3, 1이거나 세 가지 있는 거 맞겠나? 합이 4인 경우 1, 3이거나 2, 2이거나 3, 1이거나 그럼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가중치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을이 뽑을 수 있는 건 위에 거 2 뽑는 경우이거나 또는 3 뽑는 경우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3개 있겠죠, 여기. 그쵸? 을이 뽑은 게 두 수의 합이 2거나 3이거나. 그럼 내가 앞에서 다 구해놨잖아,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갑이 뽑은 수가 5인 경우는 2, 3이거나 3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나오고요. 이제 을이 뽑는 게 2거나 3이거나 4이거나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은 6개가 나올 겁니다. 2거나 3인 경우 3, 4인 경우 3. 요거 두 개 더 하면 돼, 그냥. 맞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뭔 소리냐면, 지금 얘가 갑이 을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갑이 5를 뽑았어. 그럼 을이 뭘 뽑을 수 있냐면은, 두 수의 합이 2거나 3이거나 4여야 되거든? 근데 두 수의 합이 2거나 3인 경우가 이 위에 바로 골라놓은 이거 3이잖아. 내가 애초에 얘를 어떻게 골랐냐? 두 수의 합이 2거나 3인 경우를 찾은 거거든. 그게 요 3이고요. 두 수의 합이 4인 경우는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6 나온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수의 합이 6인 경우는 1이 있겠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을이 뽑은 게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여야 되잖아? 두 개 더하면 8. 이해됐나? 조금 어렵긴 하죠.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이쪽 슬슬. 슬슬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갑과 을, 얘네들이 쭉 다 경우의 수들을 구해보시면은 2개, 9개, 12가지, 8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거야. 각각의 경우들이. 그러면은 요 경우들이 어떻게 되겠냐? 총합은 얘가 어떻게 되냐? 갑이 을보다 클 경우의 수가 2, 9, 12, 8분의 갑이 5이면서 갑이 을보다 클 경우의 수는 요 세 번째 경우의 수. 끝입니다. 맞지? 맞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특정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상황적 해석을 해봤을 때 잘 봐. 어차피 너네가 이걸 계산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어차피 갑이 뽑은 두 수의 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셔야 돼. 근데 다행히도 맛있게도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분자가 나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렇게 나와요. 계산 2번 안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복잡한 계산 안 시키려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시고 요거 세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세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두 수의 합이 무엇이다 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가능성이 다르단 말이야. 2가 나올 가능성, 3이 나올 가능성, 4, 5, 6이 나올 가능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가중치라고 저번에 얘기를 하긴 했었죠. 가중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어쨌든 두 개 하나하나 뽑는 거는 이퀄리 라이클리 한 거니까 그냥 이 두 가지 뽑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3보다 작은 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하나하나 쭉쭉쭉 세셔가지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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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더하기 분의 한 경우의 수 하시면 좀 어렵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다 이제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세는 거야. 자, 다음으로 이제 함수 개수 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거든. 그리고 지금 하기에 그러니까 처음 특히나 이제 배우시면은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경해봐 여러분. 알겠지? 괜찮으니까 직접 다 못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잘.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일 때 이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한답니다. 읽어보세요, 문제. 이 시행에서 선택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가 b의 약수 이면 fa는 fb의 약수.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집합에서 약수배수 관계를 당연히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약수배수 관계 있는 애들끼리 지금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 관련 없는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 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4에 대해서 2는 4의 약수이고 또다시 1은 2의 약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약수배수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3이 서로 약수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저런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캐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랑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여러분이 하실 게 함수의 개수 세는 거란 말이야. 함수를 정해주는 거란 말이지, 하나하나. 근데 함수를 정함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둘이 약수일 때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약수배수 관계가 아닌 애들끼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예를 들어 결정을 할 때는 1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 4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그럼 여기까지 했다잉? 그럼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겠다가 다음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 1, 2, 3, 4에 대한 내가 함수값을 골라주는 상황에서 2, 4, 3이 무엇과 일단 관련이 있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뭐랑 관련이 있냐면 1의 값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1이다 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해보는 거야 그냥. 자, 하나 해볼게. 만약에 F1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F1이 4라면 함수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 2랑 4는 1의 배수거든? 요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는지 봐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것도 내가 이유를 얘기할게. 이거 맞아요. 이게 맞으면 이거 맞아요. 맞죠? A가 B의 약수면 FA는 FB의 약수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B가 A의 배수면 FB는 FA의 배수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게? 내가 1을 기준으로 삼았잖아. 그럼 이게 우리 머리통이 제가 게슈탈트 얘기했잖아. 약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1에서부터 이 배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F2랑 F4는 F1의 배수여야 되거든?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F2도 무조건 4겠고 F3도 너무 행복하다 이거야. 행복하지 않니 이거? F4도 4다 이거지. 맛있다 이거야. 두 번째로 또 행복하죠. F1이 3이야. 그럼 F2도, F3도, F4도 3이겠죠. 지금 뭐 찾는 거냐면은 그 조건부 확률의 분모 부분 찾는 겁니다. 분모 부분. 근데 이제 요 다음부터 살짝 문제가 생기죠. F1이 2일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냐면 수형도라는 거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형도. 하나, 둘, 3, 4. 자, 1이 만약에 2예요. F1이 2야. F1이 2야. 그러면 F3이 될 수 있는 건 자, 잠깐만. 수형도 따로 그릴게. 1, 2, 4 따로, 1, 3 따로 그릴게. 이게 나을 것 같다. 따로 그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이랑 2, 4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약수배수 관계 없기 때문에 따로 그리면 돼. 그래서 각각 이제 1이 2일 때 3이 될 수 있는 건 2 또는 4 두 개 가능해요. 그치? 이게 수형도가 되게 조잡해 보여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해봐. 만약에 이제 1이 2일 때 F2가 될 수 있는 건 2가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여러분. 만약에 F2가 4라면 그러면 F4는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4밖에 없지. 이 경우는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그치?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있으신가? 배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약수 관계를 배수 관계로 말을 바꿨다. 말을 바꿨어. 그럼 이거 총 몇 가지 있겠냐, 여기서. 1, 2, 4 세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1, 3 세트가 가질 수 있는 게 2개 있어요. 그럼 여기 총 몇 개 있겠냐? 6가지 있겠지. (1, 2, 4가) 3가지 경우 가능하겠고 1, 3이 2가지 경우 가능하니까 2개 곱해가지고 6가지 경우 있다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이게 조금 사고긴 합니다. 조금 사고예요. 좀 많아요, 이거는. 내가 많아 봤자요. 하나, 둘, 4. 하나, 3. F1이 1이야. 그럼 3은 4가지 가능하겠죠. 그죠? 1의 배수 뭐 싹 다 1의 배수니까 F3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습니다. 자, 1이에요. 4가지로 뻗을게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가능합니다. F1이 1일 때 F2는 1, 2, 3, 4 다 가능해요. 자, 이 경우에서 여기서는 안 뻗고 그냥 개수만 써볼게. F2가 1이야. F4는 몇 개 가능한가? 4개 가능합니다. 1의 배수이면 다 되니까. 여기 4가지고요. F2가 2다. 그럼 몇 가지 가능한가? 2가지 가능합니다. 2의 배수니까 2가지. F3이 3이면 1가지 가능하고요. F2가 3이면. 그 다음에 F2가 4면 똑같이 1가지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F4가 F1, F2, F4가 가질 수 있는 게 총 8가지가 있겠고 3이 가질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될 겁니다. 맞나? 좀 빡센가? 좀 빡세긴 하죠. 잘 생각해봐. 수영도 그려서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약수배수 관계 생각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32가지가 가능하다 이거야. 32가지. 그럼 총 지금 몇 가지 가지수가 가능한가? F1이 4일 때 하나 있고요. F1이 3일 때 하나 있고요. F1이 2일 때 6개. F1이 1일 때 32가지. 그럼 총 몇 가지 가능하냐? 40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맞는 것 같죠? 보기 보니까. 맛있다, 그쵸?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야? 이때 뭘 구하래? F4가 짝수인 걸 구하래. 세볼게요. F4가 짝수인 경우. 자, 첫 번째. 요 경우. F4가 짝수겠지? 무조건. F4는 4니까. 얘는 안 되겠지? F4는 3이니까. 얘는 어때? 다 되겠지? 왜냐면 F4는 2 또는 4 또는 4잖아, 무조건. 그럼 여기 6가지 다 되겠죠? 써볼게. 첫 번째 1가지 되고요. 두 번째 6가지 되고요. 자, 여긴 어떠한가? 잘 봐잉. 여기 F4를 고를 수 있는 4가지 중에서 짝수인 경우 몇 개 있었겠는가? 2가지 있었겠죠. 2나 4인 경우. 여기서 몇 가지 있었겠는가? 또 2가지 있었겠죠. F2가 2일 때 F4는 2 또는 4잖아. 맞나? 지금 F4가 짝수인 거 보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F4가 짝수인 거 보는 거야. F2가 1이면 2 또는 4 가능하니까 2개. F2가 2면 2 또는 4 가능하니까 2개. 3이면 안 되겠죠. F4가 4면 1개 있겠지. 그래서 둘, 하나 해서 여기서 5가지가 나오겠고, 그때마다 F3이 4개씩 있으니까 이거겠죠. 좀 빡센가? 조금 빡세긴 하죠. 요게 답입니다. 40분의 27.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이걸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당연히. 푸시면 당연히 좋죠. 풀면은 너넨 최고. 풀면 최고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고 과정을 언젠가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수능 보려면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거야, 하나하나. 알겠지? 그냥 이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냥 다 세는 거야. 세는 건데 스마트하게 세는 겁니다. 수영도를 활용하시든 배수관계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든 기준을 잘 잡으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막 문제를 엄청 막 풀어야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할까? 10분 쉬었다가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